꿈과 사랑 책 읽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방송을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산 책이 좀 얇은 책이긴 하지만 제가 원서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 원서를 또 제가 한꺼번에 빨리 읽기도 그렇고 지금 또 공부하고 있는 게 있어서 좀 한 달 정도 쉴까 하다가 그러지 말고 조금씩 읽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번에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책 3권을 샀는데 한 권은 나태주님의 시집이고요. 그 시집의 제목이 끝까지 남겨두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외국 사람이 쓰신 홀로서기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산 책이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 언어, 영어 제목은 The Five Love Languages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 The Secret to Love That Lasts.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는 사랑의 비결. 이 책인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이제 대학원 논문 쓰면서 배운 건데요. 그 논문의 제목을 잡을 때는 논지로 잡는 게 아니고 그 논지에 대한 질문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감소의 원인, 그러면 그게 질문이죠. 원인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논지가 답이 되죠. 원인은 이 뭐 산업혁명이었다. 뭐 어떤 그런 게 이제 논지고, 이제 논지가 있으면은 그 논지에 대한 질문, 제목, 그게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원칙적으로 보면 The Secret to Love That Last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책 논문으로 하면 그게 제목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비결, 그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5가지 언어, 사랑의 언어, Five Love Languages.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논지라고 봐야 되겠죠. 책 전체의 내용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이제 책 제목을 소개를 해드렸고, 이 책이 이제 영어로 쓰였는데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런 비슷한 제목의 책을 기독교 서점에서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어로 된 번역된 책을 한번 사서 보시고, 저는 그 번역본을 안 봤습니다만은 그냥 순수하게 이 원서를 보는 게 훨씬 더 전달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샀습니다. 이 책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어떤 이 저자가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있던 분의 질문을 받습니다. 뭐 말을 걸잖아요. 뭐 하신 분입니까? 어떤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다가, 저는 사실 결혼 상담도 하고, 또 이런 결혼에 대한 세미나를 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분이 이제 참 잘 만났다는 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쏟아놓는 거죠. 그래서 옆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거에 동기가 되어 쓰여진 책이 이 책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자료 수집은 했겠지만, 이제 그 질문하신 분이 자기 이야기를 했는데 3번 이혼하신 분이에요. 첫 번째 결혼은 10년 만에 이혼을 했고요. 두 번째 결혼했는데 3년 만에 또 이혼을 하고, 세 번째 결혼을 6개월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진 생각이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참 좋았어요. 그 배우자하고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너무 좋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배우자에게 있던 그 사랑이 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왜 결혼을 하고 나면 사라지는가, 없어지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이 저자에게 던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가?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그냥 공허하게 결혼 생활을 의미 없이 하고 있는 건가? 뭐 그런 질문을,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정말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사는 부부들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사랑을 끝까지 잃지 않고 유지하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쓴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 신혼부부,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부부들이 있다면 이 책 한번 사서 보시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소개한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길게 하지 아니하고 짧게 짧게 소개할 거기 때문에 쭉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이 책의 요지, 논지는 그 사랑에는 언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문화인류학을 학교 다닐 때 했습니다만, 이분이 문화인류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 문화인류학 엔트로폴로지죠. 엔트로폴로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랭귀지입니다. 언어를 배우지 못한 문화를 못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문화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그 언어 속에 모든 문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언어가 있듯이 이제 이 배우자, 사랑하는 연인들 또는 그 커플들 사이에도 그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사실은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보면 처음에는 그 이제 그 언어가 통하는 언어를 썼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이 모국어를 쓰는 거예요. 모국어.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쓰는 사랑의 언어. 그것은 또 다른 거죠. 원래 원초적인 그 사랑의 언어가 달랐다는 거죠. 그게 이분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게 네이티브 랭귀지가 그 사랑의 언어로서는 프라이머리 러브 랭귀지가 있고, 세컨더리 러브 랭귀지가 있고, 또 배우자의 상대방의 프라이머리 러브 랭귀지가 나에게는 세컨더리 러브 랭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쓰는 그 네이티브 랭귀지를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내가 쓰는 네이티브 랭귀지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그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 이분에게 질문을 했던 그 비행기 안에서 그 동승했던 그분이 자기는 세 번째 결혼할 때는 이제 두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배우자에게 사랑의 표현을 많이 했답니다.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you are beautiful, so beautiful 이렇게 하면서 많이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은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지 않아주는 것 때문에, 또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꾸 불만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표현한 사랑의 언어가 그 배우자에게 그 언더스탠딩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어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상대방의 언어는 행동이에요. 남편의 행동. 남편의 행동을 언어로, 이렇게 사랑의 언어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남편은 계속 말로 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언어가 다른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배우자들의 언어가 내하고 말은 통하지만 실제로 감정, 이모셔널한 그런 그 프라이머리 랭귀지는 다르다는 거죠. 사랑의 언어가. 그래서 이제 상대방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서론의 일장에서 말을 하면서 이제 아마 5가지 언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은 대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이제 1장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언어의 중요성, 문화의 중요성, 그리고 서로 다름의 중요성,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언제 또 소개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2월 초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제가 한번 봐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요즘에 조금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책 읽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이건 또 특별히 원서라서, 이거 원서 이 정도 두꺼운 원서면 뭐 하루만 읽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뭐 하루 종일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한두 시간씩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투자해서, 오늘 또 한두 시간 읽었는데요, 투자해서 읽고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제가 이걸 쓰면서 서머리를 하거든요. 번역 하면서 완전히 그 통번역은 아니고 서머리 번역을 하는데, 그것을 그 카톡, 단체 카톡 같은 데서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